록상계이 되게 예쁘게 생기셨지 않습니까? 나한테 예쁘단 말 하지 말라고. 그 말 다음이 뭐냐면, 예쁜데 왜 살찌웠니? 이렇게 구문이 지금 짜여 있다고. 근데 너 얼굴도 예쁜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너 얼굴도 예쁜데, 아니, 그 뒤엔 나올 말에 다 안다고. 아니, 그럼 얼굴 예쁜 사람은 찌면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너 키도 큰데, 아니, 지금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나한테 예쁘단 말 하지 말아달라. 막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이제 주워 들었는데요. 너무 나에게 세상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난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세상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런 얘기 이제 재밌다기보다 귀 기울여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집이라는 키워드 글 중에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이 분이 자기 특권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유색인종이고 물론 이렇게 이제 너무 몸을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곤란하긴 하지만 아주 그러니까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기 가족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괜찮게 살고 그리고 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바닥으로 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어떤 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런 진술 같은 것도 이 피해자, 우리가 피해자하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전형성 같은 거랑도 좀 다르기도 하고, 내가 그 차별받지만 차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게 이분에게 전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이 성폭력도 보면은, 저는 수정쌤이 집이라는 거를 이제 이게 뭐 완성된 글로 이제 더 쓰시고 더 쓰실 수 있는데, 집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집이라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게 그 남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도 괜찮은 집에 빵빵한 애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폭력과 살찐다는 이런 거의 문제가 지금 딴 데서 지금 일상적으로 보여진다는 것도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피해자 그리고 뭐 집 요런 얘기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고 수치 요 단어도 아주 중요하죠. 부끄럽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은 거에도 아까 이제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연두쌤이랑 얘기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느낀 부끄러움이 나중에 그 감자칩 부끄러움과 이렇게 달라져 가는 과정. 이제 글로만 딱 보면은 보나쌤의 글과 헝거에서 이게 이제 같지 않아요. 헝거의 그 록산게이는 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쌤 분석에 따르면은 지워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워야 돼 이렇게 가는 거고. 보나쌤도 그렇고 저도 이렇고 이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공격적인 게 아니고 무제 물러사는 방식으로 이 음식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240이 260? 261 어디 그게 되냐고 하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그게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람들이 록산게이에게 자기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 결과다.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점도 있는데, 보나센과 록산게이가 압을 받으신 거잖아요. 압박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애를 낳아라! 이것도 받은 거고,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여자들이 애를 낳아! 이거랑 잘 키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거라는 점에서 수정쌤의 집 요 얘기랑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살이 찔 수 있고 뺄 수 있다.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마음 먹으면 찌기는 쪘는데 이게 자기 마음 먹었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음으로 도망친 게 내 의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를 말씀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먹음으로 찐 것도 내 의지인데 이게 지금 그럴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 왜 먹음으로의 전진이냐, 먹음으로의 후퇴냐, 요거의 조건에서 선생님들이 써주신 글에 공이 나타나는 게 집의 문제, 출발 문제 이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록산게이는 그인이 숲의 소녀가 됐을 때 집에 말하지 못했을까요? 인터뷰에서 그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카톨릭 교육 때문이다 이런 거겠죠. 근데 카톨릭 교육이라는 게 뭐지? 이거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왜 마지막에 엄마의 레시피를 받잖아요. 마지막에 록상계가 찾은 요리는 엄마한테 요리법을 배운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게 전통 요리이지 않습니까? IT 이민자고 지금 여기 뭔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출발선의 집이라는 게 어떤 집이었냐 요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네요. 아 저도 진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정말 왜 근데 내가 그 엄마였다면 내가 그 12살 딸이 있는데 이런 일을 나중에 겪었다면 나는 어떻게 나올 정말 별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자기는 어린 시절 계속 글을 썼다. 그리고 성당에 계속 갔어. 그리고 너무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 책이 다 초원의 집 시리즈. 초원의 집 시리즈 알죠? 네네네네. 자본주의에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 낭만이잖아요. 네, 가정에. 그리고 너무나 집이 화목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화목했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걸 알아. 그러니까 애가 12 살부터 우리 지금 12살 애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애였다는 걸 나는 먼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얘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한테 차마 말할 수 이거는 정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자기의 그런 내적인 뭐가 진짜 확고하게 있었구나 애한테. 나는 왜 그렇잖아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가족한테 점령시킴으로써 모두 고통이 되는 게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도 막 그러면? 네네네. 내 치부를 정말 너무 친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그래서 그게 자퇴하잖아요. 음. 이 출발선에서 그 숲의 소녀가 됐다 그 문제보다 이 허기 잘해야 된다. 어떤 삶이 옳고 마땅하다라는 게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못 견뎌가지고 예일대를 갖다 자기 브라운이 자기 거절했다고 지금 나가 몇 갠데 브라운 대학을 가지라는 대학 이고 한 줄 딱 써야 돼 뒤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기를 가는데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전체는 성적 문제입니다. 성적 문제. 성적이 뭐냐면 이민자 가정의 유색인 소녀가 사회의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 그 집안 전체의 이거 너무 그 많이 아는 서사 아닙니까? 데미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데미안에 그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한테 자기가 진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 사과도 훔쳐본 적 있어 이랬더니 반에 제일 못된 애가 그래? 집에 얘기한다. 이것도 못 그러니까 되게 요 음. 문제 이게 너무 견고한 잘 산다 좋은 삶에 대한 게 음. 이게 이제 어 성폭력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 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초반에 그건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구절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일 있기 전에도 난 어쩐지 좀 허기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숲속의 소녀가 됐다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은 음. 방식이어가지고 이 허기가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사건이 만들어준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라고 보기에는 음. 초반에 이게 이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떠세요?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출연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부장적인 집이라는 것도 이제 느낌이 들고, 요런 배치 속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가 이제 뭐 이자 관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 관계 속에서 나왔을 때. 근데 요게 뒤에 아버지가 그 놈 누구냐고 말하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걸 말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였는데,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겠죠. 결국 가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퇴해가지고 바로 연락 끊고 음. 3학년이면 많이 다닌 거지 않습니까? 4년 중에 3년 다닌 건데, 거기서 바로 가출을 해가지고 막 집 없이 살잖아요. 그 배치부터 어렸을 때부터 IT 이민자의 집안이라는 그 음. 이상형의 가족에 대한 상도 있었지만 소수성의 힘듦을 이미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허기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렇게 맞는 게 제가 이제 뭐 이 책의 중간에 그런 말 있다고요. 근데 취직을 했더니 대학에 취직을 했지 않습니까? 흑인 교수 자기 혼자야. 또 뭘 정신 차리니까 자기 또 혼자야. 여기 레즈비언 자기만이. 이게 지친다 지쳐.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친다 지쳐. IT 이민계이면 몸집도 되게 크고, 네.
근데 그거를 백인 그 사회의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배치 내에 가족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얘를 그렇게 그런 배치 내 학교도 그런 데 다니게 하고. 근데 그런 관계가 얘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내가 깰 수 없는 거죠. 그 완벽한 이미지를 내가 깰 수 없어. 그래서 가장 그 일이 있는 날 가장 완벽하게 그 착한 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도 어, 네네네네네. 그, 그 그, 일이 자기가 어떤 애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역으로. 네, 그렇죠. 그 일이 이런 일을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버렸다. 이런 것도,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IT 흑인 이민자 가정의 여자지 않습니까? 공부가, 이 책에 계속 얘기하던데요. 자기 A 받는 거 큰일 아니라고. 뭐, 공부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찌운다. 이 기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구, 이 사회에서 자리를 가져야 되는 문제가 이 집안, 이 IT 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진짜 무슨 소설처럼 몸을 불러야 돼. 이게 무슨 은유도 아니, 이게 무슨 그런 판타지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내가 돼야지. 이렇게 지금 전도가 돼서 일어난 거여서, 이 살찐다는 거는 이 집안, 이민자, 가족, 소수성, 이 뭐 유리천장 뚫는다고 하던데요. 그런 문제가 지금 개인한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되게 분투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자리 순간. 투쟁이 다 자리 투쟁.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들어가는 지금 모든 맞아요. 국면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돼. 내가 그냥 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야 돼? 이런 게 주는, 제가 말씀을 끊었네요. 네. 이게, 진짜 그래요. 네, 허기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온다라는 게, 보나쌤, 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이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몸을 늘렸지 않습니까? 록상계가 자기 집에 대해서 혹은 이제 안정적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되게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안정적인 친구, 연인, 되게 안정적 관계에 이제 있는 와중에 이제 이게 나오고 있고 되게 자기 관계를 되게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걸 가족 모델로 가지고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서사 전체로 보면은 좀 다른 점. 성폭력 이전에 이미 그 둘의 관계가 피약과 가학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이제 활시를 당긴 건데, 제가 이제 감히 생각해 보면 이 성폭력 사건이 없었어도 먹상계인은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동안 잠깐 네네. 들었던 생각인 것 같고, 이게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그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때가 그 가족들이 알고 난 뒤거든요, 이 사실을. 네네네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글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부모님한테 하는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게 자기 가해자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가명을 쓰잖아요. 가명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가명을 안 쓰고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본명을 쓰면서 가족들이 알아보게끔. 근데 록상계인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 전달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집이라는 의미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IT계 미국인의 그 정체성의 문제고, 록상계이가 기숙사를 가면서 정크푸드를 먹잖아요. 차려진 식사, 우아한 식당을 가지 않고 항상 밖에서 먹지 않고 그걸 배달하거나 사와서 혼자 있을 때 먹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록상계이라는 이름 자체를 자기 부모님이
볼 수 있게 계속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집이라는 테마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머무를 때 그게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는 집, 돌아가고 싶다, 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가족이 12살 때의 그 가족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이제 확장된 거, 허기를 채우는 가족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수정 선생님도 보신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제가 찾은 영상 중에 왜 이 깍두기 머리 한 남자랑 대담할 때 그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12살에 너에게 돌아간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래? 이 질문이,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때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 그리고 그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어도 더 좋았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 건지 아닌지를 이 책에 읽은 우리 독해를 종합해 보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일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이제 큰 차원에서 그 본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는 게 전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근데 이제 그때 록상기의 답은 이랬어요. 내가 말했으면 도와줬을 거다. 내가 아버지와 친구를 믿지 못했다. 그런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시작된 혐오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제 그 읽었는데, 그 가학 피학의 관계가 그 사춘기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야 되는 자잖아요. 문제를 펼쳐놓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힘을 받고 있는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시키는 거 한다, 이런 거에 되게, 그러니까 법을 따른다, 맞춘다, 이런 거가 되게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1등도 하고, 뭐 이런 것일 텐데, 이게 맞물린 문제인데, 끝에 가서는 인간관계가 좀 더 물론 그래도 밉고 죽이고 싶고 그래서 막 뒷처사 하고 이게 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걸 포함해 가지고 내가 아프다 여전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집에 고통 12살 이전은 고통이 없는 집인데 그걸 향수하기보다는 고통이 있는 집으로 요게 이제 그려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정리의 첫 번째 포인트가 집, 출발점, 그러니까 헝거라는 게 이 굶주림이 이 사회적 자리를 차지하기엔 여기서 이제 출발한 굶주림이고 사회적 인정 욕망을 계속 가져야만 자리를 가지는 그런 굶주림에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왜 위절제술을 선택하지 않고 뺀다는 게 이 이야기에 없어야 되는 이유? 실제로 빼는데 책의 수준에서는 빼는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빼는 거라는 건 일단 자기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좋네. 그렇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네네. 하지 않는 것 같아. 얘는 내가 혐오스럽고 뭐 어태크 저태도 다 감싸 안는 것 같아. 내 안에서 그냥 이건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네, 아, 빼는 그거 거는 좋네요. 자기 부정인 것 같아. 아, 자, 그럼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빼는 게 자기 부정이니까 메타포로 위절제술은 왜 안 된다? 씌울 때도 의지가 있잖아요. 네, 목표가 있었고, 네네. 그 빼는 거에도 이분은 강력한 목표의식이나 자기 주장이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네요. 네. 그 의사가 그 자기 몸을 이렇게 조작하게 아주 좋네, 만드는 아주 게 좋네. 굴욕적이거나 아니면은 문신할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몸은 자기의 예전의 몸이 아닌데 문신을 하는 동안에 그 복종 지배당하는 건 또 즐기잖아요. 아, 그거 네네네네.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근데 의사한테 위절제술을 맡기는 거는 그 몸을 내맡기는 거가 되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런 분명한 생각이 있으신 분한테는 그거는 용납 안 되는 숲속의 두 번째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너무 좋네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록상게이가 아주 성정이 이렇게 자기주도적이고자 하는
그 추동을 계속 이렇게 받고 사회는 누르고 이런 고투 속에서 뺀다는 것이 갖는 그 자기 부정을 지금 자기는 선택할 수 없는 이 글을 쓰는 거에 빼는 노력이 여러 군데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긍정하는 방법이 남의 손에 의한 게 이게 두 번째 숲속 사건이 된다는 게 운유적으로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요거도 더 덧붙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토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식 빼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얘기 잠깐 들어온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불림이야. 거식과, 폭식과 거식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토할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아, 내가 나를 벌 주고 있어. 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뺀다는 개념이랑은 맥락이 좀 다른 아, 것처럼 네네. 저는 이해가 돼요. 아, 살을 빼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좋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금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IT 이민자 가정 요걸 포함해서 남성이한 여성을 포함해서 이 어떤 숲속 사건을 포함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 토한다 이런 거는 그냥 곧바로 자기가 자기를 향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피해자, 가해자가 밖에 있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돼가지고 달려드는 걸로 쾌감을 주는 요 사건이어서 폭식도 그것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신체적으로 지금 되게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똑같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려는 그 일환이고 전 처음에는 뺀다는 걸 일환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그냥 그 자기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의 일이다. 여전히 이 전체 이야기에서 뺀다는 건 없다.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고. 먹으면서 위안을 얻는데 죄책감도 느끼잖아요. 저는 네네네. 토하는 게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의 아. 행위가 아닐까. 먹고 내 몸에 이게 체중을 불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본인이 위안도 느끼지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성 같은 것도 하는데 좋네. 거의 좋은 방법을 알아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은 거를 다 뱉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에 대한 죄의식 이런 거를 토해냄으로써 덜어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그것도 좋네요.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왜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록산게이가 자기 삶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섭식장애는 사랑하지 못했던 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진쌤 말씀하신 그 죄책감이라는 게 IT 이제 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거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해석을 좀 더 하면 그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안 좋게 지금 토하니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숲속 사건을 일상의 레벨로 올리는 언어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가 이제 깊이 연구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자기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너무 거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고립감 느낄 때 저는 있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까 싶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말 못하기도 하는데 아까 그 솔직의 포인트로 따지면은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금 무슨 SM이 막 줄줄이 나오는데도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러니까 수정 선생님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다는 게 이제 작가적 능력이기도 하고 배치적 능력이라고 보면 자 이야기 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난 내 얘기를 써야 돼. 풀쌤이 인용하신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싶다. 책을 가볼까요? 책을. 목차 뒤에 이게 너무 저는 이 사람을 추동하는 헝거는 사랑이고 자기애이기도 하고 우정에 대한 느낌이다. 그래서 나의 선샤인이 누굴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쓴 거죠. 이것 때문에. 그가 나를 쓰게 했고, 그를 위해서 쓴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21쪽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것 중에
이야기가 이 세 번째는 이건데요. 왜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진 책이길래 이렇게 이 고백인데 힘이 좋나.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인데 정답은 없지만 그냥 책을 중간중간 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다. 인간의 대지에 생테시페리가 그 말을 하는데 난 야간 비행 너무 좋아한다. 하늘에도 별이 있고 지상에도 별이 있고 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쫙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몸을 가진 존재고 우리 모두 허기를 가진 존재인데 23쪽에 보면 위에서 셋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사연, 몸무게, 정신적 짐 이렇게. 몸을 불린 게 내 인생의 이야기를 불린 거고 그 안에 버려지지 않는 많은 고통과 기쁨이 이렇게 이제 있는 그 무게다. 그래서 요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해야만 한다, 들어야 된다 하고 23쪽 밑에서 둘째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 그냥 지나쳤는데 진짜로 승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치유한다, 극복,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이상, 정상성 이런 게 극복이라는 단어랑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아까 빼지 않는다, 부정이 없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쭉 나가는데 초반에 숲속 사건 진짜 연대기 순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중간쯤에 자기 다이어트 하러 들어가서 담배 배운 얘기 그 얘기도 하다가 중간에 살 빼는 프로 막 즐겨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 이야기가 힘을 가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 많다 이런 거긴 하지만, 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법이 새겨지는 서판인 거예요. 카프카라는 작가가 유영지에서라는 작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죽을 때까지 몸에 법을 새기다 죽는다고. 이 몸이라는 게 중성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그거 어떠셨습니까? 그 프로들. 어떤 트레이너는 자기가 찌어가지고 뺀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막 그런 고통스러운 직업이 있을 수가. 막 몇십 킬로 찌었다가 자기 그 트레이너인데, 뭐 하는 건가? 자기 몸의 주인이 누구도 아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오면서 마지막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냐면은 이분이 건강을 이유로 살 빼라 그러니까 예쁜 이유로 살 빼라 하지 마라. 예쁜데 아니 그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야 건강을 위해서 그럼 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왜 필요할까요? 이야기 구성을 보는 겁니다. 이 서사의 구성을. 314쪽에 실제로 이제 그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부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오면서 314쪽에 보면은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속상한데 사고와 입원 이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겪었던 인생의 바닥 중 하나다. 근데 이 일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실과 대면해야 됐다 뭐냐면 314의 마지막이 뭐가 나오냐면은 죽는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는다면. 그러니까 이 사고가 되게 이제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게 된 일인데요. 쌤들 이 책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했다. 이 앞부분에도 중간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고 이 사건의 무게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방법, 이거는 중요했다 이렇게 가면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난 사람들을 상실감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 이 상실, 헝거 이런 거 저는 이제 같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빼기의 모티프 이런 게 자기 살에서는 없지만 죽는다는 게 이 삶에서 가족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요거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310, 이게 이제 저는 좋았는데, 나는 책임이 있다. 314쪽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잃지 않는다. 살에 대한 의미 이런 거 이제 저는 막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고 싶었던 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에게도 더 많은 시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좋았습니다. 315쪽에 내 발목이 부러졌을 때 사랑은 추상이나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찌운 공간을 누린데 이게 다 관념이지 않습니까? 대대 이렇게 이제 그런데 신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우리 그래도 많은데 261kg는 관념이에요, 관념. 선생님들 돈을 100만 원만 넘어가도 이게 무슨 느낌이 그 전 잘 안 오는데 만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체를 가진다는 거는 관념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랑은 현실, 짜증, 거치적 필요 아주 많다. 천지가 개벽할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이 있고 2년이 흘렀고 이 철심 뼈가 부러졌었지. 치유의 정체가 무엇일지,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정신과 영혼도 뼈처럼 깔끔하게 붓거나 치료된다는 생각에 매혹되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러지고 나서야 내 이 몸을 내가 생각으로 키웠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로 자기 몸을 더 이렇게 이제 구체적이랄까? 아니면 직접적이랄까? 느끼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자기 신체와 다른 관계로 들어가는 저는 장면같이 느껴졌어요. 요 부분이. 그리고 이 안에는 철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좋죠. 315쪽에. 몇 년 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언젠간 끝난다. 안 끝나. 안 끝난다고.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받았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에 아직 안 왔다? 결국 안 올 거다. 이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제 하지만 다른 날이 오기는 했다 이러면서 나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찔하는 일이 적어졌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육체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 나 자신에 대한 증오, 스스로의 과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전체가 이 타자를 향해서 화를 쭉 내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이 있는 거죠. 이 서사가. 피해자인라고 밝히고 시작한 글인데 내가 이 겪은 사건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는 걸 계속 의식하는 과정에 벌 주고 이해하고 이걸 멈출 수가 없다. 이게 자기 신체를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이게 자리를 갖는다. 다 관념으로 내가 살았다. 여전히 잘 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허기 이런 게 지금 허기는 다 관념인 거예요. 관념. 잘 살아야 돼. 내가 이민자인데 다 관념이지 않습니까? 이민자가 어디 있는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정형에 맞는 사람 하나도 찾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들 국민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여자는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하려고 한 허기였는데 몸을 가진 존재라면 그러니까 그렇게만은 자기 삶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래서 항상 애를 끌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317쪽에 야채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야채도 먹고 비타민도 먹어야지. 이게 되게 재밌죠. 먹는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먹는 이야기로. 뭐 먹어야지. 뺀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전체 글의 헝거가 뺀다면 헝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싼다인가? 그러니까 헝거 자체가 들여야 된다라는 그 욕구지 않습니까? 끝까지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넣는 아주 작지만 야채도 먹고 이게 너무 귀엽게 쓰여져 가지고 이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정크푸드로 돼 있잖아요. 뭐 정크푸드가 진짜 이름 없는 건데 이제 그다음에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이게 이제 풀쌤의 결론이죠. 거창한 게 아니고 돌보고 돌본다.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것이 출발은 야채 하나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풀쌤이 아까 산책, 나는 부서졌고 더 부서졌고 치유 안 되고 그런데 언젠간 치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숲속 시절에 생각한 그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뭘 먹어야 되는 인간으로 자기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게 너무 일색을 먹어서 괴로웠는데 먹는다는 건 중요해. 새롭게 중요해.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아빠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 33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관념에서 구체적인 자기를 보는 데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점이 생생하게 나온 것도 있고 332쪽에 내 몸에서 산다는 일, 이렇게 몸을 갖고 산다는 일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간과 동정의 범위를 넓혀준다. 요 말 저는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선민이라는 이 나이에 이 몸, 이 키에 이 체중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제 진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거지. IT 이민자 아니 여자니까 장애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 몸에서 출발해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나가는 거다. 관념으로부터의 안녕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보나쌤이 쓰신다면 지금 이렇게 너무 아픈 이 몸으로 경험되는 세계와 이해되는 누군가에 대한 글이 그 다음 문단에 오면 이제 이 책을 헌거에 대한 나의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 제가 만들어본 오늘 토론은 이 서사가 갖는 고백이지만 왜 자기 경험에 갇히지 않는가? 이것은 추상에서 구체로 정말 자기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거기서 되게 일반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몸이란 뭘까? 이런 게 몸은 정말로 구체적인 거고 200kg의 몸으로 감수되는 세상이 진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90m의 센치의 키로 느껴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평균적인 키 170이 돼서 보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준 거니까 각자 자기 신체로 출발하자라는 얘기가 있는 책이 아닐까 해서 그러면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지금이고 뺀다는 모티프가 안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 몇 개와 자잘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제 토론의 가장 큰 주제는 헌거 이것도 있었지만 이 솔직함 진지쌤이 쏘아올린 큰 공이네요. 진솔한 글쓰기가 어떤 것인가를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덮으실 때 내가 이 한 권의 책에서 요 장면을 꼭 내가 남기고 가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방식으로 포스트잇 큰 거 하나 떡 붙여 놓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는 송골매 새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밤 되세요. 자기를 간지럽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